첫 중간 시험이 여러분의 대입의 50%를 결정합니다. 50%면 절반을 결정하는 거죠. 그 정도 무게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인생 2회차처럼 고1 보내기. 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예비 고1 첫 고등생활 그리고 중간 시험 완벽 준비 시작합니다. 자,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2월달 되면은 처음 하는 거니까 어머니도 처음이고 애도 처음이고 고등생활 처음 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돼? 어떻게 준비해야 돼?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잖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제가 마치 인생 2회차 사는 것처럼 뭘 대비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집중하시고요. 예비고일 첫 중간 시험이 가지는 의미부터 머릿속에 박아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중요도를 머릿속에 넣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거든요. 대입의 시작이죠. 이 고1 첫 중간고사 점수부터 그 내용을 가지고 생기부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대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수능 중심으로 준비할 거야. 난 정시가 이런다고 하더라도 정시에서 수능 100%인 학교들이 있고요. 그 내신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내신 등급이 뭐 5등급, 6등급 떨어져 버리면 수능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흘러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대학 합격권에 못 도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입의 시작이니까 첫 중간시험은 내가 정시를 준비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조차도 이번 중간시험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등학교 생활 인생에서 가장 등급을 따기 쉬운 시험이에요. 자, 왜 등급을 따기 쉬운지 말씀드리면 일단 1학년 때는 모든 아이들이 공통과목으로 다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한 과목 그 점수를 추산할 때 분모가 되는 명수가 가장 큽니다. 인원수가 적으면 등급 따는 게 훨씬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2, 3학년 올라와서 등급의 상승을 만든다? 정말 힘듭니다. 1학년 때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면 2, 3학년 때 스크래치가 살짝 나도 그걸 복구할 수가 있어요. 첫 시험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들 어리버리하죠. 그래서 첫 중간 시험에서 준비를 미리 하지 않으면 중학교 때 상위권이었던 친구도 미끄러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돼 있다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말에 반전할 생각하지 마세요. 중간 시험이 과목수가 더 적고요. 그리고 수행평가에 대한 압박이 덜합니다. 기말 시험 과목수 확 늘고 범위도 늘어요. 그리고 수행평가도 갑자기 시험 직전 1, 2주째 막 던져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쉽게 등급을 딸 수 있는 시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기 때문에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내가 의치 약한 스카이를 가고 싶다. 자, 이걸 가는 가장 쉬운 길이 뭐예요? 수시로 준비해서 좋은 등급 또는 학교장 추천받아서 가는 거죠. 1학년 때 요 내신 시험 비중이 어떻게 되죠? 수시 원서에 집어넣을 때 학기 비중을 보면 1학년 총 5개 학기, 3학기 2학기는 안 들어가잖아요. 재수생이 아닌 이상. 그러면 5개 학기니까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게 40%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좋은 학교일수록 요 가중치를 20, 20, 20, 20, 20 이렇게 골고루 놔줘요. 그러면 40%라는 건 대입에서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 올인하셔야 되고요. 자, 정시로 간다 이러면 N수생 싸움입니다. 최상위권 친구도 정말 의치 약한 수스카이 가고 싶으면 수시로 최대한 가려고 노력해 봅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비상위권 학생들. 이 친구들은 명문대 갔으면 좋겠다. 또는 직업고. 저는 최근에는 어설픈 인서울 학교 가는 것보다는 지방거점 국립대 가서 그 이후에 취업까지 좀 더 안정적으로. 왜냐면 취업 쿼터에 마치 요즘 대학에서 뭐가 있죠? 지역인재 할당제가 있죠. 그거랑 비슷한 게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진출한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은 지역 쿼터가 있어요. 그 지역 쿼터를 먹기 위해서라도 무리해서 인서울 학교 적당히 가는 것보다는 지방 거점 국립대 가서 취업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전략입니다. 이건 취업 준비해본 사람들은 명확히 알 거예요. 제가 멀리 미래까지 내다봐 드렸으니까 비상권 친구들은 이제 상위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크게 보고 이번 중간 시험에 딱 힘줘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명문대나 지방거점 국립대 가기 가장 쉬운 방법 정시가 아닙니다. 중하위권은 재수생들이랑 싸울 생각을 자꾸 하면 안 돼요. 재수생들은 1, 2등급을 먹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수능으로 승부 볼 생각보다는 내신을 성실하게 봐서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도 보면 그 최상위권 대학 빼고는 비교과 활동의 비중이 그렇게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교과를 다 준비해서 오는 애들은 최상위권 학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타박타박 내신 잘 성실하게 받으면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잘 노리기 위해서 이번 중간 시험이 너무 중요한 거죠.
모든 걸 다 걸으셔야 합니다. 고3 때 걸지 마시고요. 그리고 5번째, 가장 쉬운 반전. 중등 비상위권이었던 친구들도 충분히 노력하면 고등 상위권 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선행 많이 안 돼 있어도 괜찮아요. 선행 많이 되어 있지 않아도 이번 중간시험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잘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정신 차렸잖아요. 중학교와 다른 사람이 되고 싶죠? 내신에 내가 전략 과목 설정해가지고 걔는 좀 집중해서 이번 시험에 반드시 잘 봅시다. 내가 좀 못 봐서 버리는 과목 있어도 괜찮아요. 전략 과목들이 충분히 된다면 나중에 극상위권 대학이야 당연히 모든 과목이랑 모든 학기의 등급이 다 중요하지만 인설 괜찮은 학교나 지방거점 국립대는 내가 고를 수도 있어요. 좋은 점수를 어느 정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과목을 너무 다 잘 봐야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전략 과목은 집중해서 우리가 반전 드라마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만들까요? 고3 때 못 만들어요. 지금 만드는 겁니다. 지금 충분히 시간 있으니까 도전하세요. 자, 제가 중간시험의 중요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총 결론은 첫 중간시험이 여러분의 대입의 50%를 결정합니다. 50%면 절반을 결정하는 거죠. 결정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 무게감이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인생 2회차처럼 고1 보내기. 자, 지금부터 중간시험까지 벌어질 일들 예측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비 소집하죠. 이때부터는 이제 중등의 여러분과 고등학생의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중학교 때는 설정된 나의 캐릭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찐 정글, 찐 사회생활의 시작이죠. 지금부터 다른 모습으로 도전해보셔야 됩니다. 컨셉 잡고 예비 소식부터 무게감 딱 가지고 나는 최상위권이야, 나는 슈퍼 엘리트야 이런 마인드로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치고사를 보게 됩니다. 학교 시작하자마자 보는 학교도 있고 좀 빠르면 2월 마지막 주에 입학식 하기 전에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런데 배치고사 볼 때 여기에 목숨을 너무 걸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국영수 보는 학교가 좀 많고 영수만 보는 학교도 있죠. 배치고사 볼 때 준비를 그냥 모의 관련 문제집이 있어요. 한 2-3개 정도만 풀어보시고 너무 여기에다가 모든 걸 올인해서 이거 무조건 잘 봐라 이거 아닙니다. 만약 이걸 준비할 시간이 있으면 모의고사 2-3개 이상은 하지 마세요. 이거 그 이상 준비할 시간 있으면 중간시험 지금부터 당장 준비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 있습니다. 반배치고사랑 이런 거 진단평가 이름이 다양하죠. 이런 거 준비하실 분들은 리얼에서 나온 문제지만 반배치고사 플러스 3월 전국연합 모의고사 3개년 21회거든요. 근데 이거 다 푸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맥시멈 3개.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한두 개만 풀라고 해요. 3개까지 다 풀 필요 없고요. 자, 시험 보는 과목 있으면 그것만 집중해서 푸시고 수학이 문제죠. 수학 풀고 나면 다들 그 걱정해요. 최상위권 아니면 사실 이 고민 다 똑같죠. 중등 거 다시 복습 다 해야 되나요? 특히 반배치나 3월 연합 모의에서 3학기 2학기 내용들이 비중 있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3학기 2학기에 있는 도형 파트 내용까지 다 복습하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시험에 모든 걸 걸으라고 얘기했죠? 중간시험에는 대수입니다. 대수의 세계에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어요. 이거 대입에 점수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물론 첫인상이 좋으면 좋겠죠. 그건 최상위권 친구들은 잘 보시면 되는데 그건 원래 내공이 있으면 잘 보실 거예요. 유형만 파악한다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한 2개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국어, 영어는 모의고사만 보고 그리고 수학은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개념만 찾아보세요. 중등 전범위 다 복습하시는 건 너무 시간 아깝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입학식을 하겠죠? 이때부터 제가 컨셉 정해드릴게요. 그죠? 여러분의 페르소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예전에 어린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고치도 어린이들이 아닙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여러분의 멋있는 모습들이 지금부터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너무 빨리 애들이랑 친해진 것도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되게 못된 애도 있고 정말 착한 애도 있고 정신적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좋은 사람 옥석을 가리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양하게 넓게 두루 친해도 좋겠지만 전 그래서 좀 차분히 보고 평생 친구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 평생 친구 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인성과 그리고 밝은 미래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밝은 친구들 좀 만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중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는 걸로 친구들을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학교 가면은 이제 친구가 되는 것도 선택이고 선택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친구들과 더 친해지면서 나의 색깔을 만들어 갈지도 컨셉을 정하시면 그냥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이제 무게감을 가지시고 미래를 한 단계씩 결정해 가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 동아리. 자, 이거 고민 많죠. 동아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비극 활동이 확 채워지고 생기부가 채워진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입시 시스템에서는 내신 점수 안 나오면 동아리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로 적성에 따라 동아리를 선택해야 된다?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내가 맞는 동아리를 해서 생기부에 다양한 리더십이나 배려 이런 활동들이 드러날 수 있다면 꼭 그걸 타겟팅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돼요. 나는 의대 가야 되니까 의과 관련 동아리, 일반 동아리랑 자율 동아리가 나눠지잖아요. 일반 동아리에서는 여러분이 진짜 해보고 싶은 거 재밌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일반 동아리 중에서도 좀 의대권이나 이런 걸 타겟팅하는 동아리가 있고 그런 선배들이 많은 동아리가 있다면 그 선택은 당연히 하시면 좋죠. 그런데 그게 꼭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율동아리라는 추후의 선택도 있기 때문에 너무 동아리 이제 좀 그 진로 적성에 맞추기보다는 내가 쭉 함께 하고 싶은, 쭉 해보고 싶은 그런 동아리 추천드리고요. 가장 좋은 건 학교마다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정보 반드시 선배들을 통해서 작년 선배, 재작년 선배 이 2년 안에 데이터만 유효합니다. 나머지 바깥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선배들한테 어떤 동아리가 좀 좋고 어떤 동아리가 좀 재밌고 뭐 이런 내용들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물어보시면 좋아요. 타이틀과 전혀 다른 활동을 하는 동아리들 생각보다 탄탄하지 못한 곳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최근 2개년 정보만 유효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선배들 어떻게든 컨택하세요. 자, 그리고 5번째 3월 모의 3월 23일 목요일입니다. 결전의 날 아니고요. 여기에 많은 걸 걸으시면 안 돼요. 내가 수능 정시 준비할 학생이니까 여기에 많은 걸 걸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나중에 발목 잡지 않게 만들려면 중간시험 준비를 하시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준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아까 반배치고사, 모의고사 한두 개 준비했다면 그거랑 컨셉이 비슷해요. 범위 내용이나 문제 스타일도 비슷해요. 왜냐면 배치평가나 진단평가 학교에서 볼 때 3월 모의로 해서 예전거 뽑아서 가져오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실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따로 더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랑 과학도 준비해야 되나요? 제발 준비하지 마세요. 중등 사회과학 복습하지도 마세요. 왜 그걸 합니까? 중간시험 통합사회 통합과학 할 게 많아요. 그거 준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3월 모의가 수능 간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그래요. 왜냐면 3월 모의는 중등 내용에 대한 총 집합체의 성격이지 고등 내용이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 점수로 나의 미래를 점칠 수가 없어요. 요거 폭망하셔도 충분히 열심히 준비해서 중간시험 잘 보면 밝은 미래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모의에 목숨 걸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중간시험. 언제죠? 4월 마지막 주에 좀 많이 봅니다. 5월 첫째 주까지 연결해서 보는 학교들이 좀 있고요. 이때부터 자, 진짜 승부는 여기에 두는 겁니다. 이거 올인하셔서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승부수를 한번 띄우세요. 인생의 승부수 수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고1 첫 번째 중간고사에 내 인생의 첫 번째 승부 걸으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2월부터 준비하는 중간시험. 그럼 진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드려야 대치동 장원장이겠죠? 한 단계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교 교과서와 학사 일정 파악하세요. 학교 홈페이지도 있고 문자로 미리 보내주기도 하고 예비 소집일 갔을 때 프린트 받았죠. 벌써 꾸겨서 버리셨다고요? 빨리 친구한테 연락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세요. 아니 시험을 언제 보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교과서 이미 나왔고요. 교과서가 뭔지 알아야 내신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 학사 일정 파악하는 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교 교과서 파악했기 때문에 그 출판사에 맞춰서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은 오늘 당장 구매하세요. 이 영상 볼 때 당장 구매하세요. 학교 시험 들어가서 막 4월 중순 막 이럴 때 구매하는 친구들은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미 승부를 만들지 못합니다. 이미 진 거예요. 요 문제집을 구매하는 것만으로도 승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간기출. 예전에는 중등 때는 최상위권 친구들은 중간기출 뭐 빨리 풀어보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비상위권 친구들도 입학하는 학교 있죠? 거기 중간기출 끄집어내서 학교 홈페이지에도 있고요. 뭐 선배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수단이 당연히 많습니다. 족보닷컴도 있고 범위. 이게 중요해요. 교과 과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범위가 일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범위 파악용으로도 보고 난이도도 한번 보세요. 내가 중학교 때 봤던 시험이랑 편차치도 굉장히 큽니다. 막 문제 페이지 수도 완전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한번 내가 알고 시험 준비를 해야 정확한 준비가 되겠죠. 범위랑 난이도를 체크하세요. 그리고 과목별 준비하는 팀 나가도록 할게요. 2월 중간시험 과목별 예습 공부 나갑니다. 자, 국어 집중하세요. 국어 문학작품 1학년 때 국어상 보거든요. 국어상에서 문학작품만 골라서 먼저 문제 자습서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한 작품당 문제 한 6개밖에 안 돼요. 되게 쉬워요. 그냥 수능 연습한다고 치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친숙도를 높여놓으셔야 됩니다. 문학작품 분석 공부를 빨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문학작품 공부는 그 다음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문법이 1학기 때 들어간 학교들이 대부분이죠.
1학기 때 현대문법 그리고 2학기 때는 고전문법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대문법 범위가 적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는 몇 학기에 걸쳐서 하던 걸 이제 딱 압축해서 하기 때문에 문법 공부 해두시면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무조건 하시는 거 전 추천드릴게요. 문법 공부에서 핵심 개념 암기하고 암기력이 좋은 친구들은 예시까지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찐 실전은 어떻게 되죠? 학교 가서 학교가 난이도가 셀수록 추가 작품들이나 추가 프린트가 많아집니다. 그거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으로 잡아야 되는 것들은 딱 내 거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학교에서 추가하는 내용들이 별로 어렵게 다가오진 않겠죠. 추가 작품들을 정말 많이 던진 학교도 있어요. 추가 작품을 내가 다 내 걸로 만들려면 문법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오니까 파악돼 있으면 최고겠죠. 마스터 하시고요. 그리고 영어는 두 챕터, 한 번 시험 볼 때 두 챕터 정도 보는 거는 중등이랑 사실 동일합니다. 비상위권 친구는 여기 있는 단어 정확히 하시고 그리고 적어도 본문에 대해서는 직독직해. 예전엔 안 했었다면 지금 꼭 하세요. 문장이 길어졌습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문법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고요. 좀 더 시간이 여유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자습서도 있고 뭐 이그젠포유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 활용하셔도 되는데 구문독해, 문법 성분 넣어가지고 직독직해 해석 더 정확히 하는 거 있죠. 그거 하시면서 내가 헷갈리는 문법만 찾아보세요. 문법 전체 내용을 지금 정리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미 하셨던 분들이 2회독, 3회독 할 수 있지만 아닌 경우에는 헷갈리는 것만 찾아보세요. 관계대명사 헷갈리면 찾아보고 오형식 헷갈리면 찾아보고 보면서 필요한 거, 내신 본문에 필요한 만큼만 문법을 먼저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그리고 실전 팁. 자, 고1 진짜 중간 시험에서 범위가 내신 본문은 거의 절반 또는 절반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뭐 대치동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죠. 그리고 특목자성은 당연히 더 심하고 올림포스 뭐 부교재로 쓰면서 거기 있는 몇 개년간의 모의고사를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분량으로 치면은 적어도 2개에서 많으면 3-4개까지 던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범위가 많아서 영어 시험 준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1 모의고사랑 학교에서 지정한 부교재가 추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고1 그 부교재 추가된 거 이미 설정된 게 있었다면 그거는 한번 먼저 풀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특히. 자, 그리고 수학은 자, 교과서 문제. 상위권 친구들은 이거 할 필요 없고요. 이제 비상위권에서 상위권 가고 싶은 친구들은 교과서 문제풀이 하는데 그 한 페이지씩 돼 있는 노트 가능한 단면을 보세요. 왜냐면 나중에 수행평가로 이걸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리 해놓으면 이득. 그러니까 대충 해놓고 사라지면 못 내잖아요. 그럼 시간을 또 까먹습니다. 교과서 정도는 내가 씹어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거 전국 단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대치동 기준은 솔직히 아닙니다. 대치동 기준 그거보다 더 빡세겠죠? 당연히 유형서 오다. 센수형 내가 풀었으면 2회독, 3회독에서 틀린 거 완벽히 내 걸로 만드는 거 그걸 차분히 하셔야 돼요. 즉 지금 시기에 선행을 막 달리고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대치동에서 보면 너무 말도 안 되게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첫 중간 시험 못 보면 고등수학상 똑바로 내가 복습해서 못 보면 수원수투 미적분 나간 거 다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내년까지 못 봐요. 그쵸? 수학상도 망했는데 내가 어떻게 수원수투를 복습합니까? 수학상이랑 수학하 공부하느라 1년 동안 수원수투랑 미적분 나간 걸 못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로로 날아가 버리죠. 그럼 지금 선행 나간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선행 속도 보시면서 내가 수학상하에 자신이 명확히 있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적어도 기출문제, 예상 기출문제 풀어보면 되게 좋겠죠. 실력 측정 딱 됩니다. 시간 제한해놓고 똑바로 못 풀면 나는 지금 선행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요거 잘 선택하셔야 돼요. 수학은 선택을 잘해야 성공합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중하위권 친구인데 선행을 많이 나가지 못했어. 이번 시험만 준비 미친듯이 잘하세요. 그럼 승부 가서 이길 수도 있어요. 그런 짜릿함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쟤보다 선행 많이 하는데 이겨? 그러면 이긴 거죠. 통합과학은 자, 물리랑 화학 요게 좀 관건이죠. 특히 화학이 좀 더 관건인 것 같아요. 통합과학을 1년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막 선생들에 따라서 선생님 배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막 물리했다가 화학했다가 생명했다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내신 범위 보라고 한 거예요. 거기 보면 어떤 게 이번 중간고사에 나올 가능성이 큰지 어떤 범위가 나올 가능성이 큰지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타겟팅해서 공부하는데 자, 핵심 개념 암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봤던 내용보다 엄청 어드밴스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개념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거 다시 보고 그리고 최상위권 친구들은 반드시 예상 문제 먼저 풀어보세요. 그래야지만 진짜 상위권 굳히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하위권 친구들은 범위에 있는 핵심 내용 정확히 알아서 학기 시작했을 때 관련 문제 풀어볼 수 있는 단계로 바로 올라갈 수 있게 해두세요. 기초 작업을 2월달 동안 탄탄히 해두시는 거죠. 범위 너무 넓게 하지 마시고요. 예측 범위로만. 통합사회는
비중을 당연히 너무 세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국영수 과외 밀리면 통합사회 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통합사회를 하신다 그러면 자습사의 핵심 개념만 하세요. 학교 프린트랑 필기가 사회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잡설 많이 해놨다고 해서 내용을 많이 공부해놨다고 해서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제랑 법이 1학기 때 내신 시험 파트에 들어있다면 이 녀석들은 개념에 대한 암기와 문제 적용까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사. 자, 한국사 범위 정말 넓어요.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예요. 조선 어디서 끊길지 학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범위가 진짜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내가 다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이미 중학교 때 했다고 하더라도 큰 흐름 먼저 잡으세요. 연표 중심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까지의 큰 흐름을 연표를 내가 핵심 키워드 정리해가면서 큰 흐름 잡는 걸 이제 만드는 게 첫 번째 공부. 아무리 내가 역사를 잘해도 기말시험 범위까지 하는 건 오버입니다. 딱 범위 타겟팅 하시고 왜냐면 다른 과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시간이 있다면 교과서만 한 번 더 읽어봐 주기. 요거까지 하시면 한국사 준비 2월달엔 충분히 하신 겁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문제풀이 지금 하는 거 비추. 최상위권이어도 추천드리지 않아요. 최상위권 시간이 있으면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두세요. 그리고 3월에 준비하는 중간시험. 요거까지 대비시켜주면 너무 좋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다 까먹을 거예요. 2월달에 지금 해야 되는 거 딱 타겟팅 돼 있으니까 그것만 집중하시고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중학교 때 최상위권, 상위권이 아니었던 친구들, 비상위권이었던 친구들은 고등 때 충분히 상위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얘기한 거, 문제집 구매할 거 구매하고 과목별 대비할 거 시작하세요. 선행 많이 안 했어도 괜찮아요. 이번 승부는 온전히 여러분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서 도전한다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 나의 내신 등급 예상 기록 예언하는 겁니다. 내가 예언하는 거예요. 제가 올 1등급 할 거예요. 국어 1등급, 영어 1등급, 수학 1등급. 자, 내가 국어 1등급은 4.5보니까 국어는 2등급, 수학은 3등급, 이렇게 등급이요. 점수가 아니에요. 중등이랑 다릅니다. 절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예상 등급 써보세요. 예상 등급 써서 코멘트에 남기세요. 그리고 3개월 뒤에 와서 보세요. 그거 이상 하셨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것만 맞추셔도 분명히 이미 성공적인 고등생활을 스타팅한 겁니다. 시작이 반이고 진짜 중간 시험은 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입에 있어서 50%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등급 딱 코멘트를 지금 다르시고요. 부모님이랑 같이 보고 있다면 또 어머님이 보신다면 우리 아이가 받았으면 좋겠는 목표 등급 정확히 국영수, 통합사회, 통합과외, 한국사까지 다 적으세요. 적으신 다음에 요걸 우리가 한번 현실로 만들어 봅시다. 자, 그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대치동 상위 1% 자기주도학습 마스터 클래스에서 공부법 노하우 제대로 배워서 이제 진짜 자기주도학습 고등학교 때는 해야 됩니다. 그거 배워 가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만과 홍콩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코멘트로 질문 달아주세요. 학년 지역 수준에 따라서 좀 500자 이내로 달아주시면 이제 학기 준비 시작이죠? 제가 열심히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장원장 시즌6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제가 끝내 그 마무리 영상을 못 찍을까 고민하다가 이건 마무리 아니야, 이건 마무리 아니야. 그 결정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한 개 정도는 더 찍고 시즌6 마무리하고 여러분이랑 같이 2023을 최상위 공부를 할 수 있게 제가 만들어드리는 특급 솔루션들로 시즌7을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6 마무리 영상 좀 기대해 주시고요. 스마트만과 홍콩노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방학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화이팅!